그러니까 일선에 계신 경찰분들이 누가 이제 자포해 오면 이게 조폭인지 어디 쪽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식별을 위해서 경위님께 자문을 또 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시는 분들이 얼굴 보면은 모르죠. 모르죠? 네.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그러면은 이제 전화가 와요. 이번에 배성재가 잡혔는데 걔가 어디 파니? 라고 이렇게 가끔 묻는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제가 걔는 월드컵파니고 나이트파야 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도 드리고. 거의 조폭 돌아다니는. 위키 조폭, 조폭 위키.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정말 가까이 지내지 않는 이상 그거를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알아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대단한 수사력이시네요. 네. 일단 많이 접하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도 저에게 뭔가 하소연같이 말하다 보니 그들의 내면을 다 들여다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사건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한 번 맺은 인연을 쉽게 버리지 않고 그걸 다 이어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조폭이었다가 탈퇴했던 정보원도 많이 있고요. 그들이 주로 몰려다니는 시간대, 이동하는 장소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나다가 목격해서 연락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한테 전해 듣고 연락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조폭 수사의 전문성이라는 게 일단 정보원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말을 해주는 정보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정보원들이 말해주는 조각조각의 정보들을 수집해서 제가 하나의 큰 그림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인 거죠. 또 이 형사님이 사건을 한번 물면 범인들은 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독하게 수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제 조폭들 사이에서는 무시무시하죠. 일단 전화 오면은 다 긴장을 해요.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스탠바이 할 정도로. 걸리면 죽고 물리면 죽는다. 예를 들어 이제 뭐 거짓말 한다든가 부인한다든가 그러면은 네가 이랬잖아, 이건 아니잖냐. 나중에는 사과도 하고 그렇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는 독사라는 그런 표현, 걸리면 안 된다라고는 그런 소문이 차츰차츰 많이 났던 것이죠. 물리면 끝난다. 그들 사이에서 소문이 예. 자자했구나. 기분이 마냥 나쁘셨나요? 아니면 뭐 형사 입장에서 예. 물면 안 놓는다는데 뭐 기분이 과히 좋았죠. 사실 또 형사님이 워킹맘이시고 아드님이 셋, 또 유명한 아들만 아들 셋이세요? 예, 아들 셋맘 일하느라 또 육아하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아들 셋 맘인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정말 도와줘서 남편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고. 물 마를 날 없이. 그렇죠. 사실 임신 9개월이실 때까지 일을 9개월이요? 9개월이면은 사실 거동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 아니 근데 그냥 9개월이랑 다르신 게 쌍둥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쌍둥이 9개월은 배가 완전히 네네네. 일반 배가 아니에요. 거의 거동이 아예 안 되셨을 텐데 어떻게 일을 하셨죠? 그때는 더 말라서 배가 이렇게 그쵸. 터질 네. 정도의 배였어요. 네, 터질 정도 배여갖고 책상 테이블하고 배하고 거의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등을 기대고 팔만 이렇게 닿아요. 그리고 타자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경제팀의 수사부서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간지 한 4달에서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경제팀에 이제 가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 좀 할 수 있으니 또 임신을 뭐 해하고 휴직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 여경들이 형사부서에 있으면 그냥 꽃처럼만 있다 가고 아무것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간단한 행정서류나 조금 떼다닥 만들고 형사 소리 듣고 싶어 한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눈앞에서 대놓고 반대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들으니 서로 같은 팀 안 하고 싶어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죠.
저희도 반대가 많이 했었죠. 가냘픈 체구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앞섰었죠. 이정옥이가 근무하는 거 보니까 구속을 시킬 때도 우리는 간단하게만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해서 보내는데 범죄 사실 하나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 작성해가지고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나 보니까 아, 우리가 처음에 잘못 판단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제 어쨌든 간에 김정민 씨는 지금 피해를 조폭수사의 분야에서는 이정욱 형사만큼 또 잘하는 형사도 없을 겁니다. 사건이 딱 걸리면 끝까지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해서 이를테면 구속까지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열정적이고 아 저런 부분은 나도 좀 배워야겠다.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정옥 형사님이 좀 맡아달라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전화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경찰서. 저 같아도 경찰서. 찾아가고 싶을 것 예. 같은데. 그 배달 퀵 서비스 업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노예처럼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좀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노예? 예, 약간 경계성 장애가 네.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번 돈을 누군가에게 다 갖다가 바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전화를 받아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집은 원래 경기도인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전주로 왔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니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갈 곳이 없으니 여자친구 지인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피해자들 집에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한 1, 2주는 잘 대해줘요.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하더니 너 우리 집에 사는데 너도 좀 밥값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너 가서 원동기 면허 좀 따라. 배달업체에 취직을 시켜요. 그 당시가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외식도 잘 못하고 이러던 시기에 배달업체가 엄청 잘 됐던 예, 거잖아요. 월에 한 400? 이렇게 벌던 시기예요. 그 친구가 번 돈은 다 그 사람들에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많이 바빠가지고 전화 못 했어요. 회식이 말고 같이 전화드리. 아니요. 싫어? 전화할 시간이고. 전화할 수 있어요. 많이 바빠갖고 전화할 시간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똑바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정작 본인은 하루에 10,000원 정도? 어머, 말도 못해요. 신고도 못해요. 왜? 신고하면 때리니까, 말하면 때리니까. 진짜 이게 아주 현대판 노예. 네, 상황이네요. 노예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전주에 그냥 혼자 와 있는 분이니까 그야말로 갈취를 한 거네요. 와, 진짜 너무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갈취이긴 한데 이 가해자들이 강제로 일을 시켰다 이런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어야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이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의 아이디, 배달업체의 아이디, 비번을 다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피해자가 약간의 지적장애로 인해서 아이디, 비번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아, 그래서 배달업체를 저희가 다 일일이 방문해서 없어진 아이디, 비번을 생성하고 찾아다니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나중에 수사가 마치고 가해자들로부터 좀 해방이 되었을 때는 피해자가 살도 많이 좀 찌고
많이 상태가 호전되어 있고 정상의 생활로 많이 돌아온 정도였어요. 야, 근데 진짜 이런 피해자분들을 볼 때는 진짜 마음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가도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뭔가를 해줄 수는 없는데 사회적 제도나 보장이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런 사건 할 때마다 많이 느끼죠. 그 이 형사님이 그 피해자분들에게도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잘 쓰시지만 그 직접 잡은 범죄자들이 또 바른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항상 또 열어주십니다. 감옥에 계신 분이 그 고맙다고 편지를 또 보내신 게 있거든요. 편지를 또 아니, 이렇게 편지를 많이 이렇게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한두 통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어머. 예. 뭐 이정욱님께, 형사님께, 독사님께는 없네요. 제가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광수대 1팀 꽃 정옥 누나에게. 어머머머. 누나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느껴 감사 표시를 하고 싶어서 쓴 편지예요. 누나 이야기는 가끔 저희들끼리 하는데 듣고 우쭐하지는 말아요. 정옥이 누나 보고 싶습니다. 누나 귀엽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에게 미안한 마음 갖지 마세요. 누나의 그 사려 깊고 따뜻한 배려심 저희들은 모두 감사해하고 잊지 않을게요. 저희 피해자였던 친구들에게 지금은 당장 비록 구속되어 가지만 그 삶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만은 않다라는 걸 꼭 강조해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나 삶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느껴보라고 얘기를 해줘요. 사건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처리를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안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좀 이렇게 뿌듯한 모습으로 변했다 하고 기억하는 분이 있나요? 생각 외로 또 좀 많이 있어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는 조직에서 탈퇴를 하고 건설 일 쪽에도 종사를 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 에어컨 설치 일에도 종사를 하고 건실하게 자기 생활로 돌아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뿌듯해요. 완전히 사회인으로 그냥 네. 자기 역할을 네. 또 하고 있는 거네요. 뭔지 돌아가고 나면은 저랑은 이제 연락할 일이 없어지긴 하는데 연락이 오히려 안 오는 게 더 좋은 일이죠. 아, 그런 건 또 무소식이 소식이기도 네. 하죠.